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마스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시즌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네. 뭐 봄을 건너뛰고 바로 여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뭐 여름 기온이라고 하던데, 자 그때 되면 항상 우리 실적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죠. 미국도 M7 매그니피센트 7 실적이 이번 주에 좀 나오죠.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일정인지 좀 알려주시죠. 뭐 이번 주에 가장 큰 거는 이제 테슬라. 테슬라. 네, 수요일인가요? 아마 예. 수요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금요일 날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과 인텔. 이 정도가 가장 굵직한 것 같고 나머지도 많습니다. 장비 회사도 있고 뭐 개별 종목도 많은데 주로 M7에서는 이 세 가지 종목, 세 가지 인텔은 M7이 아니군요. 네. 알파벳과 이제 테슬라가 핵심입니다. 뭐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이 관세 이슈가 올해 들어서 이제 지배적이다 보니까 네. 그동안은 뭐 눈높이를 확 낮췄다가 네. 그러다가 그러면 관세 나오기 전에 미리 선구매해서 1분기 실적이 좋을 거야라고 또 확 올렸다가 예, 예. 그래도 좀 2분기는 또 낮추지 않겠어라고 또 낮췄다가 네네. 이게 너무 변동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번 주 실적 발표되는 게 아니고 지난주 발표됐던 실적 업체들의 그 톤과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비 업체입니다만 ASML 같은 경우도 우리 잘 모르겠는데 1분기 실적 괜찮았거든요. 2분기인데 그 마진, 이익률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에서 15를 줬으면은 이번에는 10에서 12를 줬으면은 이번에는 8에서 15를 준다든지 이렇게 네. 범위를 넓게 주는 거죠. 왜 관세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TSMC도 사실은 엄청 좋은 실적 발표하고 그렇죠. 가이던스도 변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한마디 했죠. 이건 관세는 아닌데 그 미국 쪽의 관세 영향 마찬가지죠. 관세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빨리빨리 짓고 있는데 네. 그 영향으로 마진이 원래 한 2% 남짓 빠질 것 같긴 한데 3% 빠질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게 아니고서 뭐 다른 업체들도 실적 발표할 때 가이던스를 뭐 몇 가지 준다든지 뭐 이렇게 주거든요. UA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를 뭐 이렇게 레인지를 많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주가가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을 안 하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 넘버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를 주면서 관세 또는 일부는 알파벳 같은 거는 규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규제. 그 관련해서 어떻게 엮어서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느냐는 건데요. 그게 좀 애매모호한 상태여서 주가의 반응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네, 아주 긍정적일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 주식 얘기하는 거죠. 네. 예.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복잡다단한 변수네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뭐 일단 눈높이는 확 낮출 것 같긴 한데 주가도 그래서 떨어져 있고 네.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을 했느냐 네네.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투자자들은 대략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대충 반영은 100%는 당연히 우리도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요. 85% 정도 이상 90% 사이는 반영하지 않았을까 아. 싶고요. 나머지는 업체마다 좀 상당히 다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인쇼어링 정책 뭐 늘 얘기하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장 짓고 여기서 생산하면 관세 안 영향 받으니까 빨리 서둘러 그래서 부랴부랴 업체들이 서두르긴 했죠. 네네. 좋은 얘기로 하면은 캐펙스 증설을 거기다 가서 네네. 했는데 그렇죠.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캐펙스의 증설은 미래의 수요가 더 늘어날 거를 대비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분기에는 공장을 늘리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이 나가니까 1분기와 2분기 텀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익이 좀 줄 것 같아. 근데 미래에는 이익이 다시 돌아올 거야라는 확신을 지금 못 주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게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밸류에이션을 해서 멀티플을 네. 15배, 20배 주다가 네. 14배 줄까? 19.5배 줄까? 이러는 거죠. 그 설사 1분기 실적 좋더라도 미리 땡긴 거 아니야? 이래 선케어. 한국의 선케어 제품. 갑자기 뭐 관세 올리면 15%더 줘야 되는데 선블락. 선블락 뭐가 됐던 간에 그 미리 땡겼습니다. 네. 그럼 1분기 좋았어. 1분기 실적이. 근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2분기 어떻게 하죠? 관세 유예를 했으니까 2분기 좋아? 그러면 그거 곱하기 4개 하나요? 3분기 어떻게 되고? 그렇죠. 이런 거죠. 애플의 아이폰이 예상보다 잘 팔렸다. 네. 예상보다. 누구에 의해서는 1분기가 삼성이 1등이 아니고 애플이 1등을 하는데 아이폰이. 근데 그것이 뭐 관세 때문에 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대가 땡겼다. 그 수요가 그렇게 땡겨서 어디셔널 된 것이 과연 얼마인지도 모를 뿐더러 네.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 회사 입을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관세 이펙트가 너네 1분기 어땠던 것 같아? 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컨퍼런스를 듣는 건데 그렇죠. 실적 넘버만 자체가 거는 판단이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실적보다는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미래의 실적에 대한 전망 지시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뭐 자외선 차단제는 갑자기 사재기 때문에 그죠? 그 마트에 이제 없어질 거야. 막 이거 관세 올라가면 2배가 될 거고 막 이러면 또 뭘 할 거야.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게 이제 싸니까 그렇죠. 그래 살 수 있죠. 근데 휴대폰을 그것 때문에 아이폰을 100개 팔릴게 150개 팔린 건 아닌데 근데 효과가 있을 거라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경 쓰이는 거인 거죠. 네. 자, 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경제 전망 하향 조정 뭐 워낙 요즘 전망들을 계속 네네. 깎아내고 있어서 네네. 하루가 다르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다 그 경고를 세게 합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들을 거고 어떤가요? 이 경제 전망 하향 조정 수준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1분기 우리 오늘 좀 수출 관세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데이터 나왔죠? 네, 마이너스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네, 마이너스 한 5%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미 대미 아니요. 전체적으로. 대미 수출은 14%가 20% 엄청 마이너스. 줄었습니다. 예. 조금씩. 예. 네, 반도체만 10% 가까이고 나머지가 대체적으로 다 자동차고 뭐 딱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관세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있든 없든 별 중요하지 않은 게 지금 내고가 잘 돼서 25% 관세가 아니고 10% 떨어지면은 보편 관세, 기본 관세로 끝나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10%가 있는 거잖아요. 작년까지 10%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0% 그렇죠. 있는 것이 이게 효과라 하면은 네. 계산을 다시 해야죠. 관세 협상이 25%가 아니고 10% 끝나더라도 이 전망이 바뀌어야 되냐. 네. 그러니까 그 작업이 충분히 됐나 이거예요. 글쎄 뭐 그 환율 효과, 환율 상승으로 상세가 좀 되지. 그러면 나중에 미국의 달러가 약해지면 그러니까. 그 효과는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상반기 대비 하반기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복잡한 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네. 개별 큰 거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세이프한 게 뭐죠? 그게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게 세이프하죠. 한전. 유틸리티. 아니면 코카콜라. 네. 미국 사람들 보면 우리 같은 그런 거니까 이른바 방어주하고 유틸리티는 실적이 그 관여가 별로 안 되잖아요. 네. 1분기 실적이 나오더라도 그냥 그 주식이 안 빠지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나머지는 계산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일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5% 빠질지 하나도 안 빠진다고 우기면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모아서 각국의 GDP 포캐스트 나오는데 GDP 포캐스트는 한국은 1%, 1.2%, 미국도 1.5, 1.2인데 변수가 있죠. 우리도 나오고 있는데 추경을 얼마 할 것이냐. 추경이 10조 한 거하고 20조 하는 거하고 심지어 40조 얘기 나오는데. 그 다르죠. GDP에는. 네, 근데 이제 한 20% 한다 하자면요. 0.3, 2%, 0.3% 정도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네, 승수 효과 때문에. 만약 40조 하면 0.5가 올라와요. 그렇죠. 1% 가던 게 1.5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으면 1% 가려고 했던 것이 한 1.23 정도는 건져지겠네. 거기가 기준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1.몇 %, 그게 너무 신경 안 쓰는 것이 만약에 업체들이 미국에 팔 때, 그렇죠? 미국의 그 소비자들한테 가격의 전가를 안 시키면은 인플레가 낮아지겠죠. 인플레 우려가 생각보다 안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업체들의 이익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전가를 시키면 이익률은 덜 떨어지겠죠. 근데 인플레는 올라가죠. 그게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반반할지 반반 치킨이 아니고 어떤 거는 파워가 있으니까 전가를 한 50%, 60%할 것이고 어떤 거는 전가를 한 10%도 밖에 못하고 자기가 다 떠안을 수 있고 그걸 가봐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1%, 1.2% GDP 성장률이라는 것만 싱글아웃 해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10% 관세를 미국이 다 평균해가지고 그러면 물가 상승이 0.4% 오르나는데 관세가 평균 20% 진짜 지금대로 하면은 그러면 그게 0.8% 인플레이션 되면은 그러면 표면적으로 이익의 전망이 나쁘지 않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관세가 20% 넘게 작년 대비해서 미국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는 이제 좀 만만한 우리 그 동맹 국가들하고 한국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은 이제 조금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갑자기 중국이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죠? 야, 너네들 그 미국하고 합상하잖아. 너네들 상호 관세하는데 그거를 중국을 희생시켜서 만약에 거기에 무슨 어떤 조건이 달면은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는 데 그런 뉘앙스를
비쳤어요. 중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인도나 아니 어떤 특정 국가가 미국한테 25% 관세, 30% 관세를 10% 낮은다 합시다. 대신에 우리가 뭐 중국한테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품목에 규제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요청하거나 그렇게 산다면 네. 골 때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삼각형으로 이상하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가능성이 없지 않죠. 그렇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상호 관세 우리끼리 하는 것도 미국하고 중요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해결은 오늘 이번 주에 상호 관세가 된다고 해서 말끔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참을성이 있게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이게 도미노처럼 뭐 연관으로 계속 가는 건데 인플레이션은 특히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경계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만약에 나온다, 네.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격에 전이시켜가지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비싸게 한다. 아마 타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건 국채에 바로 영향을 주고 네. 국채 가격이 또 떨어지고 시장 금리 또 올라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산이 줄고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자산 중에 지금 주식 비중은 10%, 국채 비중은 상당히 많다고 하잖아요. 국채 가격 떨어지는 건 지금 밤을 잠 좀 못 잔다고 뭐 하던데 하여튼 그러네요. 자, 그건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고 결국에는 이 해결점은 미국과 중국의 타협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지난주까지는 뭐 대화한다고 자꾸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뭐 이번 주 또 봐야 되겠고. 그렇죠. 자, 이제 조금 내려와서 국내 이슈 앞서 제가 이 오프닝에서도 좀 다루긴 했는데 자, SK 하이닉스 민감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한화 세미텍 또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한화 세미텍은 비상장이니까 한화 비전이 되겠죠. 자, 요 내용 아시는 게 네네. 어디까지 파악이 되셨는지. 뭐 파악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일단 두 회사가 일파만파 문제가 돼서 신문에 대문짝하게 이렇게 지난주에 났었고 그 주가가 영향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미리 받았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네거티브. 강공을 지금 날렸죠. 예, 항공을 날렸고 CS 인력 빼고. 그렇죠. 근데 CS 인력 뭐 할 때 그 여러 전문가들이 저보다 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하이닉스에 있는 하이닉스 엔지니어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다 삼척동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아 그래?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에서 사실은 그 파견 나가 있는 그 CS라는 게 유지 보수하는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기계가 이게 계속 수시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사람의 이 체온에도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면은 그 실내 온도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그 셔틀 같이 계속 만져줘야 되는 게 그 장비의 민감성인데 맞습니다. 진동 같은 거, 습도, 온도 여러 가지 환경이지만 그걸 조절해주는 인력 파견을 한미반도체에서 한 60명 정도 나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T10도 110대 독점으로 납품했기 때문에. 두 대당 하나 정도가.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장기 투숙하는 숙소들을 잡아놓고 했던 걸 아는데 그게 비용을 받지 않고 했던더라고요. 무상으로 해줬던 건데 그만큼 이제 열심히 뭘 했는데 고객사에서의 반응이 하나세미텍으로 갑자기.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화가 나겠죠.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갈등을 할 것인가 하는데 이것도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기싸움처럼 그런 영향으로만 볼 것인지.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루즈 게임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인식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래도 이제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할 거냐. 협상이란 말이 이상하죠. 어떻게 이제 협의를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전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전례가 없죠. 대기업과 이런 기업 어떻게 될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는 이미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다른 쪽의 옵션이라는 것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고 규모의 차가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는 희생을 당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도 그거를 완전히 도외시하고서 한미반도체 입장을 도외시하고 그냥 자기네 뜻대로만 가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할지는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센티먼트에 안 좋고 전례가 잘못 나면 다른 소부장한테도 그런 전례가 될 수도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누구를 응원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걸 떠나서 좀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일단 멀티플랜은 안 좋습니다. 하이닉스 멀티플랜은 별로 안 좋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미반도체는 안 좋고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전환기를 의외로 받으면은 한미반도체의 전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좀 예의가 그 이슈 때문에 지금 10만 원 이상에서 주가 6만 원대까지 부러졌잖아요. 뭐 독점이 깨졌다, 뭐 듀얼에서 하나세미텍이 결국엔 진입을 했다, 한미반도체는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풍문을 많이 유포한 것들을 다 봤는데, 그렇습니다. 좀 심하다, 과하다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서로 뭐 잘 돼서 상생하면 좋은데 결국엔 특허 소송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변수죠. 세미텍하고 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하고 어느 쪽이 승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참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 같고 근데 산업 전체로 보면은 타격이 있죠. 만약에 안 좋게 이별을 한다면은 근데 이제 좋은 쪽으로 상생하는 이게 그림이 나오기도 쉽지는 않을 건데. 양보를 해야죠. 근데 전례가 크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이게 뭐 술자리에서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라서 하여튼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여기 이 지경까지 왔겠죠. 네. 그런데 루즈 게임하면 결국은 아무도 이익이 없다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좀 마무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에는 지금은 하이닉스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당연히. 네. 근데 나중에 하이닉스 멀티플한테는 그것도 영향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는 한미반도체 회사에서 제시한 비전을 전혀 안 믿고 애널리스트조차도 그렇게 낮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 주가에서 반응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네. 회사하고 애널리스트가 보수로 본 밸류에이션의 중간값을 취한다면은 지금 이 언더 밸류가 된 건 분명한데 네.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뭐 계속할지는 약간의 숏 리커버리 말고는 네. 그거는 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아니고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보수적인 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7만 원 이하면은 7만 원, 8만 원 정도면 PR이 15배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운 영역은 아니긴 한데 좀 어려운 영역이네요. 반도체 전체적인 관세도 있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가격을 28% 인상을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관세 얘기해가지고 28%는 뭐 하더라도 뭐 5%만 해 이럴 수도 네. 있단 말입니다. 빌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희마의 마스터였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투자 전략을 탑하고 있는 김장렬 본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